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24일 화요일 밤 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상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야가 오늘 24일 올해 2차 추경 경정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뤄내려고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민의힘은 원안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안이죠. 민주당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된다. 자, 일단 21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일은 29일입니다. 자, 이전에 처리가 돼야 돼요. 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본회의가 29일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날 지나가면 끝나잖아요. 상반기 만료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지나가면 이제 6월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무슨 안건을 가지고 왔느냐, 추경안을 한번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추경안에서 금액을 더 붙여서 오늘 가지고 왔죠. 그래서 손실보전금에 이제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이제 포함시키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8조 원 추가 반영하자라고 했고요. 부실채권 구조조정, 긴급경영자금, 신규대출 증액 요구했고요. 특고종사자, 그래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상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금액이 이제 증액되다 보니까 이거랑 이제는 국민의힘은 원안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갖고 오는 증액 요구와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원안 고수, 이게 맞부딪히면서 오늘 여야 간사 모임을 했는데, 뭐 예결위 간사들이 목소리가 서로 다르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에 개인적인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9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상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남아 있어요. 만약에 오늘까지 안 되면 하루씩 미뤄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딱 내일까지. 만약에 내일까지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되고 소위원회가 안 끝나면 이걸 하루씩 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하루씩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남아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 설명 해드렸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3분 됐네요. 자, 이제 좀 시간 되신 분들만 남아 계셔서 우리 같이 조금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향후 일정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체크를 해드리죠. 자, 여기까지는 쭉 잘 갔어요. 가다가 여기서 이제 하루씩 딜레이가 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하루씩 딜레이 되면서 지금 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요 상태. 어떤 상태예요? 오늘이 24일이죠? 25일 그 소위원회 심사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의견 조율줄에 있고요. 여야 간사 의견 조율로 이제 좁힌 다음에 소위원회 심사 마무리하고 전체 회의 열어서 의결이 목요일 날, 그리고 27일 날 본회의 상정 의결. 이게 이젠 정부의 예상 아닙니다. 이렇게 되길 희망해 본다, 정부가. 그래서 지금 한번 변한 게 요 스케줄로 가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일단은 뭐 이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추경 경정 예산안 협상이 이제 결렬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양당 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소위원회 심사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원인은 뭐라 그랬죠? 국민의힘은 원안 고수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요, 저는 뭐 누가 낫다, 틀리다 이런 얘기 안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그 여야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보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께, 소상공인 당사자인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있죠. 여기에 이제는 지방 교부금까지 해서 56조 정도가 나오는 거고, 아무튼간에 36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원래가. 근데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해서 정부안보다 16조 7천억 원 많은 53조 한 1천억 원 정도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 16조 이제 7천억 원이 된 거죠. 그래서 53조 1천억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조 7천억 원에 더 늘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1대 국회 상반기 임기 만료일이 언제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29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요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에 만약에 본회의까지 안 열리면 끝입니다. 회기 넘어가겠죠? 가능성 1.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 전반기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가능성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29일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아슬아슬하게 그죠? 뭐 가능성이 1, 2가 이렇게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질문 두 번째. 만약에 추경안 처리가 지연돼요. 그래서 집행이 6월로 넘어갑니다. 그럼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죠? 뭐 국회의원인가요? 소상공인이죠. 5월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5월에 뭐래요? 종합소득세 내시잖아요. 그죠? 세금 내야 되잖아요.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월 말이잖아요. 돈 들어갈 곳이 많죠. 그럼 요거 정부 지원금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 스케줄을 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아시죠? 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나오면 어디에다 써야지. 왜? 한 푼이라도 아쉽다 보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미리 스케줄을 잡아놓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야 이거 뭐 나중에 나오던 어차피 받을 거 이럴 수도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나중에 나오면 뭐 7월달에 받아야 되고 8월달에 받아도 되고 어차피 급한 거는 자기 돈 갖고 하시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이게 당장 세금도 내야 되고 당장 거래대금도 내야 되고 결제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사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안 닥치신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갈급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은 이제 소상공인이죠.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만약 6월로 넘어가면 여야 책임론 불거지겠죠.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너 잘못이야? 뭐 서로 그러겠죠. 피해는 소상공인인데 책임은 안 져요 또. 그죠? 여야는 내 탓만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반기 회기 내에는 본회의까지 처리가 잘 되기를 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잘못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합의잖아요, 합의. 그러니까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하고, 그래서 좋은 절충안이 좀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스케줄대로 가야죠, 그냥. 어차피 받을 거면 그냥 빨리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이 한번 수정돼서 다시 한번 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추경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요번에 오늘 이거를 또 한번 수정했어요. 금액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왜냐하면 거대 야당 아닙니까? 거대 야당. 이 민주당이 합의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정부의 2차 추경 예산안보다 16조 7천억 원 늘린 53조 1천억 원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 요거는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겠죠? 자, 요거까지 포함하면 무려 76조 원이 넘는 대형 추경, 진짜 대형 추경안입니다, 이거. 76조, 정말 이게 현실화되면.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76조 원이면. 정부안은 59조 4천억 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차로 제시했던 47조 3천억보다 규모가 훨씬 더 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훨씬 더 늘었죠.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제 손실보전금이죠. 자, 요 손실보전금에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증가했어요. 원래 23조 원이었다가 이게 1,500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자, 장기요양병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 2020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재원, 소급 적용 재원으로 8조 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 근데 이전에는요, 민주당 안건에 뭐였냐면 소급 적용 쓰자라고 해서 8조 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기간이 안 나왔단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급 적용하자 이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2020년 8월부터요. 그리고 7월까지. 왜 7월까지죠? 손실보상법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2021년 7월부터, 좀 이상하네 글씨가, 7월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는 게 손실보상법이죠. 그래서 제가 손실보상법 예전에 한번 통과됐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7월 이후부터 나오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 앞으로 어떤 분들에게 국가가, 정부가 장사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에게 내 의지와 다르게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정부가 손실보상법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법제화되어 있죠?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재난이 닥쳐오거나 어떤 특수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난 지켰어요. 장사 안 했어.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21년도 7월 이후부터였어요. 소급 적용이 뭐예요? 이전까지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갖고 나오는 게 2020년 8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네요. 딱 보니까 1년치. 그죠? 그래서 8월부터요. 8월부터 7월까지에. 근데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원했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받은 게 2월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월부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일단은 지금 2020년 8월부터 1년치 이거에 대한 8조 원을 민주당이 추가 반영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는 이번에 가장 큰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요 안건이 제가 봤을 때 요 안건이 금액도 크잖아요. 8조 원. 그래서 여야가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실채무 구조조정 긴급경영안전지원금, 요것도 이제는 대거 증액했네요. 와, 정부안은 1조 7천억 원인데 7조 9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실채권 구조조정. 한마디로 뭐예요? 부실채권이죠.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이. 빚을 못 갚아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이 구조조정입니다. 부실채무 채권을 이제는 정부가 캠코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부실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은행의 부실채권을. 그러면 이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부실채권을 은행에서는 넘기니까 은행 입장은 좋은 거죠 사실. 물론 손해를 할인해서 넘기겠지만, 손해도 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부실채권에 대해서 이제는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모럴 해저드예요. 도덕적 해이. 뭐예요? 나는 열심히 갚았단 말이야. 정말 막 밥 3번 먹을 거 2번 먹으면서 나는 빚을 갚았단 말이야. 근데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는 그러고 싶어서 못 갚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이제 못 갚은 건데, 일단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번 먹을 거 2번 먹으면서 빚을 갚았는데 어떤 사람은 탕감해주고 나는 그 기준이 안 돼서 탕감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 부실채권 구조조정은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 굉장히 크죠. 근데 필요하긴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부실채무 구조조정은 제가 봤을 땐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부실해지거든요. 이거 안 해주면. 제가 봤을 땐 엄청나게
아시지만은 지금 여러분 대출 받은 거 연장시켜주고 있죠. 정부가 9월까지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9월에 돌아오게 되면 분명히 빚을 못 갚는 분들 생기거든요. 대출을 못 갚는 분 생기면 일단은 그럼 당연히 1차적으로 누가 부실해지죠? 은행이 부실해져요. 은행이. 약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래도 제가 계속 경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에 나가서 경쟁이 은행이 최대 흑자를 받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대출이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건전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연장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어차피 대출을 갚을 이유가 없으니까 상환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건전성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 호황을 누렸죠. 근데 은행이 각자 걱정하는 게 지금 9월이거든요.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돌아오면 부실 채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못 갚으면, 소상공인이 못 갚으면 은행이 이제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부실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부실해집니다. 왜? 대출 안 해주니까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럼 기업이 신규 투자가 안 되겠죠. 기업이 신규 투자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수가 안 돼요. 고용이 안 되니까 일단.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실 채무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땐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는 항상 문제가 되고요. 자, 긴급 경영 신규 대출 요거는 정말 필요해요. 저는 봤을 때 신규 대출 해주는 거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긴급 금융 지원 예산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 하나, 필요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 필요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또 필요한 분도 계시고, 근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요, 사실 이 금액은 필요한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나는 해당될 것 같죠, 여러분? 마치 제가 부실채권 구조조정 대상자가 돼서 내 빚을 안 갚아도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산이 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조건이 안 돼갖고 까다로워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있다는 거, 요것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특고, 이것도 중요하죠. 특고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인데 이제 정부안이 1조 4천억 원, 정부안보다 1조 4천억 원 정도 증액해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됐어요. 거의 많이 늘었죠. 거의 이게 지금 거의 몇 배가 는 거예요. 많이 늘었어요, 그죠? 1조 4천억 원을 증액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특고 제가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 특고 종사자들이 지원금 받는 게 100만 원이었죠. 좀 약해요.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좀 높여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특고 종사자 분들에게. 그래서 요 금액도 좀 늘어났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안정자금, 요거는 이제 농업 쪽이죠. 농업 쪽. 그래서 이런 예산도 늘어났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확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댓글을 주셨는데 확정됐다. 그래서 특고 종사자들한테 뭐 300만 원 준다. 확정. 뭐 합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팩트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 의견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여야 합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300만 원 준다는 얘기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잘 안 가서 카페나 이런 데를 안 들어봐 갖고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몰라요. 오직 댓글만 보고 요즘에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이 이슈화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오늘 또 댓글을 달아주시길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민주당 의견이에요. 민주당이 안건이고 이게 여야가 합의된 상태도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된 내용도 아닙니다. 예. 국회에서 땅땅땅 하기 전까지는 안건일 뿐이에요.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특고 종사자한테 300만 원 준대더라.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통과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논의 중인 단계다. 확정된 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 내용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급 효과가 이제 포함된 데다가 농업인 지원 예산이 대거하면서 액수가 늘어났다. 그쵸? 소급표. 소급표 뭐야? 아까 소급 적용. 그게 이제 포함됐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 오늘 진행됐던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판단은 여러분께서 중요한 건 좀 빨리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요 스케줄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좀 솔직히 뭐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내일까지 남아있잖아요. 그죠? 25일 오늘 24일이잖아요. 그죠? 25일 아직 내일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소위원회 심사 마무리 안 되면 이거는 이제는 진짜 딜레이. 일정이 안 되잖아요. 일정이 그럼 막 하루씩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내일은 여야 간사 합의가 돼서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해 보겠고, 그럼 만약에 내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면 26일날 전체회의 열고 27일날 본회의 상정 의결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요 개인적 희망입니다. 내일 한번 보시죠. 합의 타결 얘기가 나오는지.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되면은요, 전체 회의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여야 간사가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회의가 큰 의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없으면 당연히 본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미 다 된 내용을 땅땅땅 찍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빨리 이게 모여서 의견 조율을 맞춰야 됩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가 되고 그 내용이 소위원회에서 마무리되고 전체 회의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끝. 그러면 이제 추경안이 매우 신속하게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5월 안에는 좀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6월 1일 지나면 여야 둘 다 똑같잖아요. 선거 끝나잖아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지 않을까요? 예? 저는 여당 야당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여야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6월 1일 전에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내용 개인적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정치색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까지 봐주세요. 여기까지.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 시간 되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인가요? 제가 정치색이 있어서 좀 아쉽대요. 그래서 그건 진짜 아닌데. 지난 영상만 보신 것 같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민주당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건데 팩트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 달아드렸어요. 진짜 정치색 없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저 인수위에서 차등지급 나왔을 때 아시죠? 저 뚜껑 열린 거 그때.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아실 거예요. 뭐 차등 얘기가 생뚱맞게 나와갖고 저 완전 그때 스팀 돌았었잖아요. 아시죠? 막 분노에 분노. 이 말이 되냐고. 무슨 생뚱맞게 차등지급이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300만 원.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야 가릴 거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댓글에서 많은 내용이 또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을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번 댓글로 되게 재밌었는데, 저기 영상이 제가 늦게 올렸더니만, 오늘도 좀 늦게 올리는 건데 저기 바른 말만 하시다가 어디 무슨 안 좋은 일 당한 줄 알았다고, 영상 안 올라오니까 걱정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보면서 또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제가 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솔직히 뭐 불이익 당할까요? 지금 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데 뭐 바른 소리 한다고 만약에 제가 이상한 일을 겪으면 그건 정말로 민주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할 말은 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정치에 대한 뭐 평론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로 경제, 소상공인, 아닌 건 아니다, 김영키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오해 말아주세요. 정말로 오해 말아주십시오. 저는 뭐 진짜 현 정부도 엄청 얘기했는데 뭐 아시면 아시죠, 여러분. 뭐 인수위 막 그때도 엄청 제가 막 비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진짜 이거 추경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 좀 안 나오게. 추경은 이게 정치에서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그 전제 깔고 시작했잖아요. 이 추경 들어갔었을 때 그때 기억나시죠? 이게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정치 얘기를 하게 된다. 이제는 전제를 제가 깔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야 얘기하기 싫습니다.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 쪽에서. 준마이님께서 이 형은 진심인데 왜? 그러니까 정치 그 댓글을 보고 다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소상공인한테 감사합니다. 예. 준마이 동생님 감사해요. 예, 여러분에 대한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오늘 댓글 또 있었죠? 제가 광고 얘기 드렸잖아요. 스팸 문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을 때 감사하다는 댓글 되게 많았어요. 당할 뻔했다고, 새로운 정보 또 얻었다고. 엄청 오나봐요. 지금 저한테 댓글 계속 달아주시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광고, 손실 보전금, 미달된 상태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 다 뻥이라는 거, 그거 낚이지 마십시오, 제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가나봐요, 그 문자가. 다급하신 분들은, 급하신 분들 혹한다고. 이게 갈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게 혹할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문자에 가로치고 광고가 있다, 무조건 지워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에 대출 얘기 나온다, 아시겠죠? 대출 얘기 나오면 지워버리세요. 광고에 대출 얘기가 있다, 그러면 지워버리십시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라고 매번 강조드리죠? 대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원금 성격이에요. 대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시니어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질문이 많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이 뭐였냐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하신 분들 있죠. 그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댓글로 지금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얘기를. 그래서 아직도 안 나왔나 봐요. 지금.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가신 분들, 그래서 그거 혹시나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좀 댓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해서 혹시나 받으신, 왜냐면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교수님, 여정님, 저는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했는데 4분기 거 이의 신청했는데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좀 댓글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여정님, 제가 몇 월 며칠 날 폐업할 예정인데 폐업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 공고일과 기준일이 나올 텐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세 공문 나와봐야 압니다.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예상이냐면 이런 분들 있죠. 6월에 폐업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말씀드릴 수 있죠. 제 개인적 의견은. 6월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없는 게, 진짜 상세 공문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딜레이 돼서 6월 초반에 진행되는데 갑자기 상세 공문에 현재 사업자가 폐업 중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말한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려요. 상세 공문이 어떻게 나와봐야 왜냐면 과거 정부였으면은, 지난 정부였으면은 사실 추세가 있어요, 항상.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예상이라도 할 텐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번에 또 지원금도. 그래서 과연 어떻게 상세 공문이 나올지, 어떤 기준을 잡을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누군가가 아는 체를 한다. 그 누군가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은 정신적 평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고요. 상세 공문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마음 편안히 가지고 있다가 상세 공문 나오면 그때 가서 분석하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특이한 사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알죠, 여러분. 당장 이게 나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되고 이런 거 압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했는데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정말로 더 스트레스가 되고 엄청난, 사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잖아요. 그 누군가가 막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사례를 통해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 사례들 거. 그런데 확실치 않은 거는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 상세 공문이 나오면 제가 약속은 해드릴게요. 상세 공문이 나오면 그 공문을 토대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상세 공문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답답함을 그게 받던 못 받던 풀어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공문 나오면 제가 여러분의 궁금했던 내용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또 제가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약속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자기 생활 열심히 하시고 충실하시면서, 삶에 충실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 구독자님들, 여정 패밀리만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금방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더라고요. 컨텐츠는 참 좋은데 구독자가 없네요. 그런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좀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구독해달 말을 안 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뭐 제 영상 초반에 구독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까먹는 것인 거죠. 예, 이거 구독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 구독해주세요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구독해주실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뭐 굳이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나면 해주세요. 생각나면. 참 고마운 게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항상 저에게 그 응원의 메시지, 제가 오늘 10명 알려줬어요. 제 주위의 분들 제가 그냥 다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댓글을 주실 때 참 감사합니다. 일일이 제가 코멘트는 다 못 달아드리지만 역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끈끈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진짜 여러분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찾아가서 매출 좀 올려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드리면서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는 여정님 초대할게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제 성격상 그리고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저 공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돈 주고 먹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 돈 주고 먹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제 주위 분들을 같이 가서 여러분들 이제 매장 아니면 여러분 가게에 가서 매출 좀 올려드리고 싶다. 그러고 싶네요. 가서 또 영상도 제가 또 찍어드리고 그럼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혹시나 여정님 저희 매장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고 계시나 이런 영상도 찍고, 그럼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정님 가족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장사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이제 견학도 해보고 주위 분들에게 또 좋은 팁도 있으면 나눠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그럴 분들은요, 뭐 저한테 뭐 뭘 주려고 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유튜브로 만나잖아요. 근데 제 강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수강생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나 대학교나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 강좌도 많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던 우리 제자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 성격. 그래서 다 알아요. 아마 다 저는 돈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주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혹시나 초대를 해주시면 제 돈 주고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러겠다. 아유,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음식 장사 안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식 장사 아니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음식 장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장 있으시면은 한번 기회 되면 초대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전업 유튜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제가 일하다가 지나갈 일 있는 동선이 맞으면 일단 또 찾아뵙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정 가족님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게 되네요. 이게 여정 가족님 아니면 시간을 막 이게 쓸데없는 얘기다 보니까 뭐랄까요,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싫어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니까 또 편하게 또 얘기하게 되네요. 예. 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힘내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제 생활이 있고요.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제 회사도 있고, 방송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바빠요. 오늘도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뭐 라디오도 하고요. 라디오 YTN 라디오 화요일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랑 같이. 오늘은 또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요거 또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20만 원 월세 지원 받거든요. 저소득 청년들에게. 그게 어디예요, 그죠? 20만 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청년들이 1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 최대. 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뭐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연합뉴스죠. 네. 넥타이 똑같죠. 오늘 점심 때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인플레이션 얘기 또 했습니다. 물가 얘기하면서 뭐 물가가 심상치가 않아 갖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업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좀 진실된 팩트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고, 어그로 안 끌잖아요. 뭐 어그로 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정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보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그래서 제가 뭐 구독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정 패밀리들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지 않나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호흡하면서 같은 고민하고 서로 아픔 공유하고 고민 공유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제 지혜를 여러분께 또 드릴 수도 있고, 저도 당연히 이제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닌가요? 그게 사람 사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서 하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댓글로 막 소통하고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고, 막 서로 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 방송은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실시간 댓글이 없잖아요. 그런 게. 뭐 연합뉴스나 YTN이나 뭐 KBS나 방송 출연할 때도 그냥 저는 그냥 얘기만 하고 오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안 그러잖아요. 실시간 소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진실된 정보를 좀 줄 수 있고, 아까 우리 그 댓글처럼 진심인 사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대로 구독자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물론 구독해주면 좋겠죠. 그게 좋겠지만은 이렇게 저는 좀 진실된 여러분께 진심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또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괜히 시간만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내셨죠? 아유, 하다 보니까 10시 반이야. 주무시겠네 또. 어제도 엄청 주무시더라고요. 또 댓글 보니까 저 잤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일찍 올려야 되는데 저도 뭐 오늘 정신 없어요. 여러분 정신 없이 사시는 것처럼 저도 뭐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또 내일은 또 하루 종일 강의가 있어갖고 또 내일 또 늦게 올릴 것 같아요, 영상도. 그래서 빨리 방학이 오기를. 네, 아무튼간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낼게요.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지금 마감하시는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감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안전운행하시고, 또한 차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잘 귀가하시고, 자기 전에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좋은 꿈 꾸십시오. 제 꿈 꾸지 마시고 그 악몽이야, 남자가 나오니까. 저기 좋은 꿈 꾸십시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꿈 꾸시고, 막 돈벼락 맞는 꿈 엄청나게 돈 버는 꿈, 이런 꿈 꾸시면서 행복한 꿈 꾸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정님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인데? 이러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더 건강하십시오. 더 건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정이 19년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2020년도가 매출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19년도 일을 못했어요. 이런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구제가 안 되거든요. 개인 사정이, 지원금이라는 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더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